네, 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의 4D 메이커스입니다. 네, 퓨리니를 위한 퓨전 360 기초 강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스케치를 이용해 가지고 크리에이트에서 익스트루드, 리볼브, 스윕, 로프트를 이용해서 기초적인 도형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디파이에 있는 기능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모디파이에 있는 기능들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익스트루드나 리볼브로 형성했던 어, 형태들을 입체 형태의 어떤 변형을 주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 챔퍼, 쉘, 드래프트, 컴바인, 스플릿 바디, 무브, 카피 이렇게 모디파이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쓰이는 6가지 명령을 오늘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연습을 하려면 도형이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초 좌표계를 켜놓고 자, 정면에 있는 플레인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하나 해주세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사각형으로 사이즈는 한 50mm 정도 해가지고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요. 이거를 익스트루드로 자, 익스트루드 여기 있죠? 익스트루드로 길쭉하게 뽑아서 육면체를 하나 만듭니다. 자, 육면체를 만들고 보니까 엣지가 보이죠? 네, 이렇게 엣지가 보이는데요. 바로 이 엣지에다가 뭔가 변형을 주는 것. 자, 모디파이에 가면은 보이는데요. 필렛하고 챔퍼가 바로 이 모서리에다가 변형을 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기능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필렛은 어, 엣지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명령이고요. 챔퍼는 못딱이라고 그러죠. 네, 45도로 연필 깎듯이 일자로 잘라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명령 자체는. 자, 필렛을 먼저 해볼게요. 필렛을 하면 모서리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모서리를 지정을 하고 자, 숫자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왔죠. 여기다가 R값, 반지름이죠.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해주면 그 반지름 값만큼 둥글게 모양이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둥글게 모서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챔퍼를 한번 해볼게요. 자, 챔퍼 명령 같은 경우는 반대편 모서리로 해볼까요? 자, 똑같은 5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 아까 10R이었나요? 네, 1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같은 값을 입력을 받았는데 보시면 필렛으로 명령을 했을 때는 둥글게 모서리가 변했고 챔퍼는 어떻게 해요? 싹둑 잘려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 10mm의 치수는요 어떻게 되냐면 참고로 자, 그 기능사 때도 이제 도면에 기호가 나오는데 10이라는 숫자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요 잘려나간 모서리의 길이가 10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숫자가 다르죠? 자, 우리 챔퍼의 도면 기호는 C입니다. 그래서 C, 10 이렇게 써 있으면 못따기를 해라 이런 뜻인데 자, 그 10mm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가로나 세로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요. 이 10mm가. 자, 그리고 R이 있죠. 이 R은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이 R을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그리면 직경으로는 20파이가 됩니다. 자, 우리 챔퍼랑 필렛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운데요. 이 챔퍼랑 필렛이 나중에 모델링 할 때는 엄청나게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형태도 아주 쉽게 솔리드 모델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거는 다른 모디파이 명령어까지 다 한번 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쉘 명령인데요. 쉘은 말 그대로 쉘이 이제 껍데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겨놓는 지금은 이제 덩어리 모습이죠, 형태가. 자, 모디파이의 쉘은
네, 살 빼기라고도 하는데요. 설계에서는 네, 그냥 알기 쉽게 껍데기만 남겨놓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써요. 자, 쉘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네, 쉘을 하시고 가만히 계셔 보시면 면이나 제거될 몸통을 고르라고 나오는데요. 네, 뭘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쉘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대개 쉘 명령은요, 살 빼기로 많이 쓰기 때문에 한쪽이 이제 터져 있는 형태로 많이 변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쉘 할 때 뚜껑을 열어놓을 부분을 정해달라.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자,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내가 제외하고 살 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탄젠트 체인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된 부분은 같이 선택해라. 이런 뜻인데요. 이 옵션이.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고르면, 네, 지금 골랐죠? 그리고 두께값 한 2mm 정도 입력해 보시면 어때요, 모양이? 쓰레받기처럼 됐네요. 그쵸? 자, 이 쉘 명령은 바로 이렇게 살 빼기를 해가지고 아까는 덩어리였잖아요. 살 빼기를 해가지고 겉에 껍데기만 쓸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아주 유용하겠죠? 사출물에서는 거의 다 마지막에 이 명령을 하죠. 3D 프린팅도 하고 레진 프린터 같은 거를 할 때도 쉘 명령이 쓰이기도 해요. 자, 모디파이로 다시 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드래프트인데요. 자, 드래프트는 구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출을 할 때 금형이 위쪽의 형태가 있고 아래쪽의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형을 쭉 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면이 있으면 잘 안 빠지겠죠? 쏙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쏙 하고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잘 빠질 수 있도록 각도를 주는 걸 의미해요. 면에다가. 그래서 3D 프린팅에서는 구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잘 안 쓰지만 사출에서는 좀 씁니다. 그래서 뭐 이쪽 면에 구배를 넣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처음에 네, 잡아당기는 방향을 정해주고 일로 금형이 빠진다 이거죠. 자, 그리고 면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보통 실제 사출에서 구배는 한 5도를 주거든요. 이렇게 5도가 옆으로 벌어져서 금형이 위아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구배를 준 면이랑 구배를 주지 않은 면이랑 좀 각도가 달라졌죠. 자, 우리가 사출을 하는 게 아니면 쓰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꼭 모르셔도 알고 계시지 않으셔도 네, 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설계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알고 계셔야죠. 자, 그리고 컴바인은요, 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두 개의 모델링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했다가 합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쓰는 명령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말로 내가 쓰레받기로 쓰겠다. 그래서 손잡이를 달아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자, 요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는 거죠. 손잡이를 만들려면. 자, 요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고 동그라미를 네,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하시면 네, 여기가 선택이 안 됐죠? 익스트루드를 조인으로 쭉 하시면 네, 조인으로 하시면은 이 두 물체가 붙게 돼요. 조인이 합집합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붙게 되죠. 근데 자, 컷은 뭐예요? 익스트루드 때 알려드렸죠. 네, 구멍 뚫을 때 차집합을 해서 구멍을 뚫는 명령이죠. 근데 만약에 뉴바디로 하면 뉴바디라는 거는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뉴바디로 하시면 자, 바디에 가보면 바디 1번, 바디 2번
따로따로 생겼죠. 네, 그래서 무브 카피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무브 카피 누르고 아무거나 다 좋아요. 이거 선택할까요? 네, 선택을 하고 화살표를 이렇게 당겨 보면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근데 이게 무브 카피인데 이게 하나의 몸통이었다면 같이 움직였겠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네, 지금은 아까 제가 기둥을 만들 때 뉴바디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서로 관련이 없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자, 무브 카피 다시 누르고 자, 요 위에 원기둥의 맨 위에를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무브 카피가 회전도 되거든요. 자, 회전을 해서 뒤늦게 이렇게 해서 붙이고 싶다. 네, 물건을 서로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포개 보세요. 이렇게 붙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붙어 있는 위치로 이렇게 무브 카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컴바인에 가면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컴바인은 뭘 하는 명령이냐면 두 개의 부품을 공간에 대해서 연산해 주는 명령이에요. 뭐 차집합도 할 수 있고 교집합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타겟 바디는 얘고 툴은 손잡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오퍼레이션이 있죠? 여기 보면 조인이라고 있잖아요. 조인을 누르면 두 개를 합집합으로 합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바디가 하나밖에 없죠. 아까 두 개였는데. 지금 이동해 보시면 이동합니다. 같이 이동해요, 이제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몸통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몸통이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필렛 있죠. 필렛으로 만나는 부분에 알값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알값도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모디파이에서 필렛, 챔퍼, 쉘, 드래프트, 무브 카피, 컴바인 이렇게 봤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플릿 바디를 해볼 거예요. 스플릿 바디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쓰레받기인데 예를 들어서 쓰레받기인데 뭐 이런 부분에 좀 모양을 내가지고 네, 쓰레받기를 좀 이쁘게 잘라내겠다 이거예요. 해볼까요? 자, 지금 아까 드래프트를 줘서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지금 모양이 기울어졌죠? 그래서 요 반대편 똑바른 수직으로 되어 있는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할게요.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자, 여기서 자, 이거 찍어도 돼요. 면을 찍고 스케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르고 싶은 모양대로 어떻게 자를까요? 네,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선을 그렸죠?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요. 자, 모디파이에 가서 플립 바디를 하는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되게 우리가 스케치를 하면 스케치한 스케치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면 뭔가 선택되어 있다면 전부 다 해제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SC를 한번 누르는 게 좋고요. 어, 어디 있죠? 네, 스플릿 바디. 스플릿 페이스도 있는데 얘는 면만 잘라놔요. 그래서 그 면으로 서피스 모델링 같은 거를 한다든지 할 때 쓰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솔리드로 통째로 자를 거라 모디파이에 스플릿 바디를 누를 거예요. 그래서 바디 투 스플릿. 이건 뭐예요? 잘릴 모델링을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고 자, 스플리팅 툴은 이제 자를 때 쓸 도구 선분이 되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빨갛게 뭐가 나오죠? 자, 그리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파트가 세 개로 분할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move copy 다시 가볼까요? modify에 move copy로 가서 수레바퀴를 딱 선택을 하고 뒤로 빼보면 네, 깨끗하게 잘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오늘 설명드린 거는 아마 익스트루드랑 스케치만 잘 이해하셔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말이 있죠. 이 모디파이의 필렛과 챔퍼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치기 전에 자, 우리가 지금 명령어만 단순히 배웠는데 나중에 우리가 뭔가 형태를 만들려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을 쭉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형태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단일 단면으로 만들 수가 없는 형태들. 이렇게 기차의 머리라든지 기차의 몸통은 단면을 그린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쭉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몸통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누가 봐도 이 뭐 KTX의 기차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배운 명령으로 못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러면 서페이스로 서피스죠?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생각 외로 많은 형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익스트루드하고 필렛하고 챔퍼하고 모디파이 명령 주고 요 정도로 복잡한 형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보자를 좀 벗어나려면 쉽게 이런 형태를 쉬운 명령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잠깐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KTX 기차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쉽게 만들어 보자는 거니까 정말로 쉽게 할게요, 제가. 예, 진짜로 우리가 기초 강의만 딱 들으신 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해보죠. 자, 그리고 지금 앞에가 약간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약간 유선형? 뭐 그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반만 하세요. 반만. 반만. 나머지 절반은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절반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뭐이 정도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만들고 조금 두꺼운 것 같긴 하다. 그쵸? 네,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리고 제가 필렛이랑 챔퍼가 엄청나게 네, 모델링 할 때 많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자, 챔퍼로 이 모서리를 잡아가지고 유선형을 만들어 줍니다. 아, 죄송해요. 챔퍼 아니고 필렛이죠? 네, 필렛으로 이렇게 유선형을 만들어 주고요. 좀 옆에는 좀 비슷해졌죠? 그리고 또 필렛으로 유선형을 이렇게 만들어 줘요. 물론 익스트루드 할 때부터 이렇게 만들면 되죠, 뭐. 그쵸? 좀 더 신경 쓴다면.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얼마나 쉽게 형태를 만들 수 있냐.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만 뭔가 좀 이렇게 막 유연하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모디파이의 필렛과 챔퍼는요. 챔퍼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같은 크기로밖에 못 따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못 따기가 네, 두 가지로도 되고 자, 필렛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필렛을 가지고 자, 찍었죠? 네, 필렛이 기능이 좀 더 좋은데 필렛 같은 경우는 필렛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반지름의 타입이라고 있죠. 라디어스 타입에 가셔가지고 베리어블을 선택하시면 네, 각 위치마다 필렛 R 값을 다 다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랑 여기는 좀 다르게 내가 이따가 R 값을 쓰겠다. 그러면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 스타트가 어딘가요? 네, 한번 R 값을 한 1만 넣어볼게요. 네, 여기가 시작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는 R이 좀 작고 여기는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좀 큰 값을 좀 넣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R 값을 좀 줄이고 자 여기는 R 값이 좀 이제 작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모양상 그래 보이는데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여기 1이 100%니까 어느 위치에다 적용할 거냐는 네, 이런 식으로 네, 조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생각보다 챔퍼와 필렛을 이용해 가지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배웠잖아요. 네, 그것도 생각보다 우리가 뭐 명령어를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모델링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아까 보니까 창문 같은 거 있던데요. 자, 내가 여기다가 창문을 내겠다 이거예요. 자, 원래는 이제 익스트루드가 곡면으로도 익스트루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서피스가 막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고게 안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해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자 곡선으로 네, 요 정도에서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회곡선을 하나 만들면 자 바디를 잠깐 꺼볼게요. 네,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곡선을 3개 그리고 직선을 하나 그렸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게 뭐예요? 스플릿 바디라는 거 있었죠? 스플릿 바디로 자 스플리팅 툴은 얘네죠. 요거고 자 몸통은 이거예요. 어, 자 지금 에러가 났는데 자 만약에 에러가 나면 스케치에 가서 트림 해 주십시오. 트림 여기 보면은 스케치 트림이라고 있죠? 네, 이렇게 끝에를 잘라주는 명령이 트림이에요. 이렇게 트림을 해주시고 다시 네, 모디파이에 어디 있죠? 네, 스플릿 바디로 가서 이 몸통을 이걸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잘라냈잖아요. 그러면 무브 카피로 얘를 이동을 하면 오, 이렇게 창문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모델링이지만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모디파이에서 컴바인으로 2개 붙이고요. 자, 익스트루드로 밑에 빵꾸 났으니까 네, 이렇게 메워주고 그렇죠? 네, 붙었죠 다 다시 그리고 필렛으로 가셔서 어떻게 해요? 네, 여기를 R값을 주고 여기 안 잡히네. 네, 따로 해볼게요. 네, 베리어블로 해놨네요. 네, 콘스턴트로 다시 바꾸고 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선택을 해서 1R 정도 주고요. 너무 큰가? 네, 0.16 자, R값 주고 됐죠? 네, 이러고 미러를 하면 네, 요 놈을 요 벽을 기준으로 미러를 하면 뭐 대칭인 형태가 된 거죠. 네, 조금 어설프게 만들긴 했지만 되게 기초 명령만 가지고도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익스트루드를 하면 기차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명령 가지고도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지금 솔리드 모델링의 기초적인 것들을 쭉 배워봤는데 사실은 그 솔리드에 있는 명령들은 우리가 초보자도 배우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만들려면 서피스까지 혼용해야 되지만
솔리드에서 만들 수 있는 걸 굳이 서피스 명령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퓨리니를 위한 기초 강의를 이제 5편을 일단 올려드렸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네, 요 5개만 잘 하셔도 네, 생각보다는 복잡한 모델링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능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필렛을 잘 배워둬야 되는 이유가 이 기능사에 이렇게 복잡한 스케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복잡하게 생겼죠? 이런 것도요.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모델링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필렛을 줘서 네, 동그랗게 바꿔줍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네, 필렛을 주면 동그래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생각보다 그 우리 여기 모디파이에 있는 명령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부 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잘 하셔도 네, 우리 퓨리니 딱지는 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